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이제 눈을 감고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영화에서 자주 접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생명이 없는 소름 끼치는 진공 공간의 절대적인 침묵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라는 것은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입니다.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퍼져나갈 매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주는 사실 음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기로 연주되고 우리 귀로는 포착할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면요. 우주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속삭이고 웅궁거리고 노래하고 때로는 굉음을 냅니다. 이 수면 강의를 통해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별들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떠나 전파, X선, 심지어 시공간 자체의 직물 속에 숨겨진 우주의 비밀스러운 교향곡을 들어볼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던 소리들로 우주가 왜 실제로 속삭이는지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우주의 깊은 곳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왜 우리가 우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종을 상상해 보세요. 종을 칠 때 종은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주변의 공기 분자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진동하게 만들죠. 즉, 공기를 수축시키고 팽창시킵니다. 이 압축과 팽창의 파동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도달하여 고막을 떨리게 만들면 뇌는 이 떨림을 소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공기, 즉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입니다.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수적입니다.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지만 우주는 사실상 완벽한 진공 상태입니다. 별과 은하 사이에는 물질 분자들이 너무 희박하게 존재합니다.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수미터, 심지어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파는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폭발음과 굉음으로 가득 찬 우주 전투 장면들이 그저 아름다운 공상기일 뿐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완벽한 침묵만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소통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주는 음파 대신 전자기파, 즉 빛, 전파, 적외선, X선 등을 사용합니다. 이 파동들은 매질이 필요 없으며 진공을 통해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파동들이 가장 멀고 신비로운 천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이 신호들을 포착하고 이를 소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을 소리화, 소니피케이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의 언어로 번역된 우주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보이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는 우주를 열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 소리, 바로 우리 지구 주변에서 탄생한 소리들부터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지구는 대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막, 바로 자기권 마그네토스피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 거품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파괴적인 입자 흐름, 즉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태양풍이 자기권과 충돌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주변을 맴돌지 않고 자기권 자체를 진동시키고 노래하며 또 지직거리게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하프의 현처럼 말이죠.
물론 이 소리들은 음향, 아쿠스틱이 아닌 전자기파 형태입니다. 하지만 특수 장비를 갖춘 인공위성들이 이 파동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코러스 파동, 초럴 웨이브스 또는 우주의 합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기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로 변환하면 우리는 마치 외계 조류 때의 지저김, 신비로운 휘파람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울부짖음 같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공상과학 영화의 사운드 트랙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세계와 우주가 상호작용하는 실제 목소리입니다. 이 파동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지구의 방사선대 입자들을 대기로 쏟아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오로라를 유발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하늘에 너울거리는 녹색과 보라색의 오로라 띠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단지 시각적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엄한 우주적 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상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소리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내밀한 소리일 것입니다. 우주의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우리 행성 자체의 노래인 셈이죠.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과정들로 가득 찬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는 끊임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의 가스 행성, 목성과 토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들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무선 신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강력한 자기장과 격렬한 대기 활동은 그야말로 외계의 불협화음 카코포니를 만들어냅니다. 보이저나 카시니 같은 탐사선이 기록한 가장 유명한 현상 중 하나는 바로 휘파람 소리, 즉 휘슬러 위슬러로 알려진 전파음입니다. 이 신호는 목성과 토성의 대기에서 발생하는 번개로 인해 생성되는데 이 번개는 지구의 것보다 수천 배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번개가 번쩍일 때 넓은 주파수 대역에 강력한 전파, 임펄스 풀세가 발생합니다. 이 임펄스는 행성의 자기장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플라스마 속에서 분산됩니다. 고주파 파동이 저주파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탐사선의 수신기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면 만화 속에서 폭탄이 떨어지거나 레이저가 발사되는 듯한 특유의 하강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통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천둥의 메아리를 듣는 것만으로 행성 주변의 플라스마 밀도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휘슬러 외에도 탐사선은 다른 소리들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토성 킬로미터 복사 SKR는 토성의 오로라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력한 전파 폭발 현상입니다. 이를 소리로 변환하면 섬뜩하고 맥동하는 듯한 일련의 찌직거림과 딸깍거림으로 들리는데 마치 우리가 외계의 기계 장치를 몰래 엿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기록들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수백 년 된 폭풍이 휘몰아치는 목성의 끝없는 구름, 혹은 멀리 떨어진 태양빛 아래 반짝이는 토성의 얼음고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그들만의 독특한 무선 심포니에 맞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양계의 경계를 벗어나 별들에게 귀 기울여 봅시다. 밤하늘의 별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빛의 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격렬한 과정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끓어오르는 플라스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역시 소리, 더 정확히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천체지진학 아스트로세이몰로지이라고 부릅니다. 지진학자들이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를 연구하듯이 천문학자들은 별의 진동을 분석하여 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별의 표면을 매우 느리고 미세하게 맥동하도록 만듭니다. 즉,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밝기 변화는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지만 케플러와 같은 고성능 망원경은 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진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하기 위해 수백만 배로 빠르게 돌리면 놀라운 소리가 탄생합니다. 바로 깊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공명음입니다. 모든 별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젊고 크며 뜨거운 별들은 더 높은 음역대를 내고 적색 거성처럼 늙고 차가운 거대 별들은 낮고 웅웅거리는 베이스 소리를 냅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 역시 수백만 가지의 복잡한 진동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내지만 그 기본음은 인간의 청력 범위를 훨씬 벗어난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의 노래를 들으며 별의 질량, 나이, 화학적 구성 성분, 심지어는 핵 초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별의 초음파 검사 울트라사운드를 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고 감싸는 듯한 별들의 웅웅거림은 단순한 아름다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핵융합 반응과 대류 흐름의 심포니, 즉 시간과 공간의 심연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들의 숨겨진 내면의 삶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수많은 별들의 목소리 중에는 아주 특별한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드러머들이죠. 바로 펄서, 풀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펄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을 상상해 보세요. 이 별은 수명이 닿을 때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그 핵은 자체 중력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상태로 붕괴됩니다. 도시만한 크기의 물질이 인류 전체의 무게보다 더 나갈 정도죠. 이런 과정을 통해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별은 마치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몸에 붙이듯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1초에 수백 번을 회전할 정도입니다. 이 중성자별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양극에서 두 개의 좁은 전파빔을 방출합니다. 이 빔은 별과 함께 회전하면서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하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만약 지구가 이 빔의 경로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전파 망원경은 매우 규칙적인 주기를 가진 신호를 포착합니다. 바로 이 현상을 펄서라고 부릅니다. 천체 물리학자 조슬린 벨버넬이 1967년 처음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그 규칙성이 너무나 놀라워 농담삼아 LGM 헐, 즉 작은 녹색 외계인 1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인공적인 기원일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펄서들도 발견되면서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임이 명확해졌습니다. 펄서 신호를 소리화, 소니피케이션 하면 마치 메트로놈처럼 선명하고 규칙적인 리듬의 박동 소리로 변환됩니다. 각각의 펄서는 고유한 박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박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느려집니다. 이 놀라운 정확성 덕분에 펄서는 일종의 우주 시계로 사용되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고 중력파를 탐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박동을 들을 때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엄한 별의 대재앙 이후에 남겨진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별들과 특이한 펄사들 외에도 우주는 정말로 장엄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대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중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바로 블랙홀일 것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중력을 가진 이 공간 영역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공허와 침묵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찬드라 X선 우주 관측소에서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지구로부터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스스 성단에 위치한 거대한 은하단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단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었죠.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단을 채우고 있는 뜨거운 가스에서 마치 돌멩이를 던졌을 때 수면에 생기는 물결과 같은 동심원의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파동들은 음파, 즉 소리 파동이었습니다. 이 파동의 근원은 다름 아닌 블랙홀 그 자체였습니다. 블랙홀은 주기적으로 강력한 제트라 불리는 입자 흐름을 방출하는데 이 제트가 주변 가스를 교란시키면서 거대한 소리 파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진동의 주파수를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는 피아노의 중앙도 C, 음보다 무려 57옥타브나 낮은 C 플랫 B, 음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파동의 진동 주기 한 번은 거의 1000만 년에 달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낮은 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청각은 이러한 초저주파 진동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사 과학자들은 이 신호의 주파수를 수십 옥타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깊고 소름 끼치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저음의 웅장한 울림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적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스스 은하단 가스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제 소리입니다. 우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웅걸거림, 즉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의 낮고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주변의 가스를 통해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로 시공간 스페이스타임 자체의 진동을 통해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매우 무거운 물체들이 서로 주위를 돌다가 결국 하나로 합쳐질 때 이들은 시공간의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이 잔물결은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파 Gravitational Wave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력파는 오랫동안 이론적인 예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1015년 라이고 엘라이고 관측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년도 더 전에 일어난 두 블랙홀의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직접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고 검출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장치로 양성자 프로톤, 직경의 수천 분의 1만큼의 거리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할 때 그것은 검출기 자체의 팔을 포함하여 경로상의 모든 것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압축하고 늘립니다. 이처럼 기록된 진동 신호는 음파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짧고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찍찍거리는 소리나 찰칵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처프, chirp, 신호라고 부릅니다. 이 소리는 단지 몇 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우주적 재앙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처프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두 블랙홀의 치명적인 춤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악장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 그들의 질량, 회전 속도, 그리고 중력파 형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방출량은 단 몇 분의 1초 만에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한 우주 자체의 진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 별, 그리고 블랙홀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존재의 소리는 어떨까요? 바로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의 소리 말입니다. 물론 빅뱅 당시에는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가 완전히 텅 빈 진공 상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의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성자, 전자, 그리고 광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원시 수프와 같았죠. 이 플라즈마는 너무나 밀도가 높아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산란되었습니다. 이 수프 안에서는 거대한 힘의 작용이 벌어졌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을 이용해 물질을 압축하려 했고, 뜨거운 광자들의 압력은 이 수축에 저항했습니다. 이 대립은 젊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압력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매개체가 원시 플라즈마였을 뿐, 이것은 명백한 음파였습니다. 이 파동을 바리온 음양 진동 BAO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길어서 일부는 수십만 광년에 달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시거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우주는 빛에 대해 투명해졌습니다. 이전까지 플라즘에 갇혀있던 광자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이 첫 번째 빛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 즉 유산 복사의 형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 지도의 표면에는 마치 고대 양피지처럼 바로 그 음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세한 온도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여 초기 우주의 소리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38만 년의 시간을 단 몇 초로 압축하고 주파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점차 커지다가 빛이 해방되는 순간에 갑자기 멈추는 귀를 찢을 듯한 엄청난 포효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우주의 목소리, 영혼 속에 굳어버린 그 탄생의 외침입니다. 장대한 스케일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들이 단순히 과학자들의 상상이나 우연한 잡음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수학과 컴퓨터 모델링이 등장합니다. 소니피케이션 과정은 데이터에 임의로 소리를 입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원본 신호의 특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별의 밝기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밝기는 복잡한 곡선을 그리며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이것을 소리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그래프의 시간축을 사운드 파일의 시간축에, 그리고 밝기축을 소리의 크기, 즉 볼륨이나 높이인 피치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밝기의 정점은 크거나 높은 소리에, 밝기의 하락은 작거나 낮은 소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본 데이터의 모든 뉘앙스를 정확히 재현하는 사운드 트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패턴과 이상 징후를 인식하는 데 탁월하게 적응된 인간의 청각이 과학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 망원경에서 오는 데이터 흐름 속에 새로운 펄서, 즉 주기적인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그래프상에서 잡음 속에 거의 파묻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소니피케이션하면 우리의 청각은 혼돈 속에서 반복되는 리듬을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청각에 의존해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소니피케이션을 단지 대중과학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그들은 태양풍 데이터를 청취하여
지자기 폭풍을 예측하거나 중력파의 소리를 분석하여 블랙홀의 속성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알아두십시오. 그 뒤에는 낭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던 데이터를 의미 있고 정보 가득한 멜로디로 바꾸어내는 엄격한 과학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다양한 우주 천체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전파에 대해 이미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 걸까요? 라디오 수신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라디오 주파수를 특정 방송국에 맞추면 그 방송국 송신기가 보내는 전파를 잡게 되죠. 우주에는 이런 천연 라디오 방송국이 가득합니다. 회전하는 행성, 폭발하는 별, 활동성 은하핵, 심지어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가운 가스 구름까지도 이 방송국의 역할을 합니다. 이 천체들이 전파를 방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대전입자의 운동 때문이기도 하고 열 복사나 원자의 특정 양자전이 현상 때문에 전파가 방출되기도 합니다. 수천 년, 수백만 년을 날아온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한 신호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귀, 바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가시광선을 모으는 광학 망원경과는 달리 전파 망원경은 위성 접시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더 큰 거대한 포물선형 안테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지름이 수백 미터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도달하는 전파를 한 지점에 모아 민감한 수신기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수신기는 신호를 증폭한 뒤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망원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나 소리를 얻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간섭계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는 서로 멀리 떨어진 여러 전파 망원경의 신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마치 대륙이나 심지어 지구 전체 크기의 거대한 망원경 하나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를 포착했던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프로젝트가 바로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 덕분에 우리는 우주 잡음 속에서 필요한 주파수를 잡아내고 펄서의 속삭임, 은하의 웅장한 소리, 혹은 빅뱅의 메아리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측 도구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우주의 음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장소, 바로 초신성 잔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대 질량의 별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그 별은 붕괴한 뒤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도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폭발은 별의 물질을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변 우주 공간에 흩뿌립니다. 내부에서 빛나고 충격파에 의해 뜨겁게 다궈진 가스와 먼지에 팽창하는 껍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신성 잔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1954년에 중국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폭발의 잔해인 게 성군 시랩 네뷸라입니다. 이 성군의 중심에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우주의 드러머, 즉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운 자체도 소리를 냅니다. 개성운은 강력한 전파 및 X선 방출원입니다. 이 복사는 펄서의 자기장에 의해 광속에 가깝게 가속된 전자들이 나선형으로 움직일 때 생성되는데 이를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성운의 전파 망원경을 조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소리화 소니파이 한다면 펄서에서 나는 명확한 리듬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주파수가 맞지 않은 라디오처럼 강력하고 지속적인 쉭쉭거리는 잡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잡음은 혼돈의 목소리이자
별의 죽음 속에서 해방된 엄청난 에너지의 목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주파수에서 성운의 여러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를 지도화하고 가스의 온도와 밀도를 파악하며 충격파가 성간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씩씩거림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별의 마지막 순간과 그 잔해가 어떻게 은하를 무거운 원소들로 채워넣고 미래의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보의 울림입니다. 죽어가는 별들의 절규와 펄서의 규칙적인 리듬 외에도 우주에는 훨씬 조용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는 차가운 성간가스의 목소리입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희박한 가스와 미세한 먼지 입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가스가 뭉쳐 거대한 분자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들은 극도로 차갑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불과 수십 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소 원자는 들뜨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전파 천문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각각 고유한 회전, 즉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은 같은 방향, 평행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 반평행일 수 있습니다. 스핀이 평행인 상태는 에너지가 약간 더 높습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스핀은 수백만 년에 한 번꼴로 자발적으로 뒤집히며 더 안정적인 반평행 스핀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21cm 파장의 전파 형태로 아주 작은 에너지 조각이 방출됩니다. 이는 미미한 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성간 구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자들이 한데 모여 이 고정된 주파수에서 약하지만 포착 가능한 전파 방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21cm에 맞춤으로써 이 구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부드럽고 일정한 쉬익하는 백색 소음처럼 들립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의 주파수 변화인 도플러 효과를 분석하여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나선팔 지도를 최초로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공간을 떠도는 차가운 수소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별들의 고향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낮을 밝히는 태양에 시선을 돌려봅시다. 태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빛과 열의 근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매우 격렬한 천체입니다. 태양 표면에서는 플레어 플레어스와 거대한 플라스마 및 자기장의 분출인 코로나 물질 방출, 코로널 마스 이젝션, CME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전하 입자 흐름과 전파 방출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작이 폭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에 맞춰 조정된 전파 망원경은 이 폭발음을 포착합니다. 이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 즉 소리화, 소니피케이션을 거치면 매우 다양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소리는 날카로운 끽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이렌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또 다른 소리는 빠른 짹짹거림처럼 들립니다. 태양 전파 폭발이라 불리는 이 소리들은 유형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 흐름과 관련된 3형 폭발, 타입 트라이 버스트은 소리화했을 때 주파수가 빠르게 하강하는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태양 코로나를 따라 퍼져나가는 충격파에 의해 발생하는 E형 폭발, 타입 2의 버스트는 느리게 높이가 낮아지는 웅궁거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과학자들은 전파 대역에서 태양을 들음으로써 실시간으로 태양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강력한 태양 폭발은 지구상의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심지어 전력망 작동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의 전파 모니터링은 태양 폭풍의 영향을 예측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주 기상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의 깊은 곳에서 듣는 이 끽소리와 울부짖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강력한 이웃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태양조차도 자신만의 매우 위협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홀의 웅웅거림처럼 지속적이거나 펄서의 규칙적인 고동처럼 예측 가능한 주기성을 가진 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죠. 2007년 천문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지극히 미스터리한 신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불과 수밀리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파 폭발이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방출된 에너지는 태양이 며칠 동안 내뿜는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였죠. 이 신호는 먼 은하에서 날아왔으며 그 정체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상에는 고속 전파 폭발, 즉 FRB, Fast Radio Burst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후 수백 개의 FRB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단발성이었습니다. 딱 한 번 번쩍이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일부 FRB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연속적인 폭발 신호를 내보냈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들을 소리로 변환하면 매우 특징적인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짧고 날카로우며 마치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나 전자음 피웅 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만약 이 폭발이 반복될 경우 우리는 때로는 무작위적인 강역을 두고 연속적으로 들려오는 일련의 딸깍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속전파 폭발의 기원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죠. 일부 과학자들은 극단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인 마그네타가 그 원천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밀집된 천체들의 충돌, 혹은 이보다 훨씬 더 이국적인 무언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은하간 공간에서 들려오는 이 신비로운 딸깍거림을 들으며 우리는 실제로 우주의 가장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폭발 신호, 그리고 새롭게 소리로 변환된 기록 하나하나가 우주 절반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저토록 짧고 강력한 외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앙이 대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일지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천체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하 전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시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과 가스, 먼지, 그리고 암흑물질로 구성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은하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소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은하의 중심이나 평면을 따라 향하게 하면 수많은 다른 출처로부터 오는 복잡한 신호의 혼합을 포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은하 전체의 배경 전파 방출이 우리 은하의 목소리인 셈이죠. 이 신호를 소리화, 소니피케이션 하면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될까요? 이것은 멜로디나 명확한 리듬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깊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음, 노이스이 될 것입니다. 이 소음 속에서 은하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싱크로트론 복사가 만들어내는 쉿 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초신성 잔해와 별 탄생 영역에서 오는 더 조용한 배경음을 포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망원경을 정확히 궁수자리 방향, 은하 중심을 향하게 한다면 이 소음은 훨씬 더 크고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곳 은하수의 심장부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 스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페르세우스 성단 중심부의 블랙홀만큼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파를 방출하는 뜨거운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웅장한 웅웅거림은 우리 은하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소음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별들의 집이 가진 규모와 복잡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서서 귀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대화는 구별할 수 없지만 도시 전체의 웅성거림은 그곳의 삶, 에너지, 그리고 규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하수의 전파 소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위대함과 숨결을 느끼고 수십억 개의 별과 성운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 너머에는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우주 공간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는 은하들, 즉 폭발적 별 생성 은하, 스타버스트 갤럭시라고 불리는 것들은 강력한 전파 방출원입니다. 이 은하들의 거대한 분자 구름 속에서는 수천 개의 무거운 별들이 태어납니다. 이 별들은 수명이 짧아 곧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은하 전체를 우주선으로 채우고 강력한 전파 잡음, 라디오 히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소리를 내는 다른 유형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동성 은하, Active Galaxies 혹은 Quasar Quasars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주변 물질, 즉 가스, 먼지, 심지어는 전체 별까지도 왕성하게 빨아들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이 물질은 강착 원반 아크리션 디스크이라는 이름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 원반 내에서의 마찰 때문에 물질은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어 전파를 포함한 모든 전작이 스펙트럼 영역에서 격렬하게 빛을 방출합니다. 종종 이러한 시스템의 중심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플라스마 흐름, 즉 제트가 분출되는데 이 제트는 은하 자체를 훨씬 넘어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제트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방출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멀리 떨어진 퀘이사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소리화한다면 강력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포효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괴물에게 산산이 찢겨 먹히는 물질의 소리입니다. 이 포효는 우리 태양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영역에서 수백 개의 일반 은에 맞먹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소리입니다. 이 멀고 먼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이 신호에서 나온 빛과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고 중심 블랙홀들이 탐욕스러운 포식자였던 우주의 격동적인 젊은 시절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효는 바로 우주 거인들의 시대에 울려 퍼졌던 사운드 트랙입니다. 개별적인 천체 외에도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배경 잡음, 백그라운드 노이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빅뱅의 메아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주 전파 배경 코스믹 라디오 백그라운드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너무 멀거나 너무 희미해서
개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모든 우주 전파원들의 총합 복사입니다. 마치 경기 중인 거대한 스타디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함성, 대화, 박수가 뒤섞인 군중의 전체적인 웅성거림은 들리지만 개개인의 목소리는 전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주 전파 배경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십억 개의 멀리 떨어진 은하와 퀘이사들이 만들어내는 군중의 웅성거림인 셈입니다. 이를 소리화 소니피케이션 하면 단순히 쉬익하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주론자들에게 이 잡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잡음의 강도와 하늘 전체의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최초의 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린 우주를 가득 채웠던 중성수소 안개를 최초의 별빛이 뚫고 지나간 제2연화 시대 Era of Rayonization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잡음 속에는 마치 고고학적 지층처럼 우주 구조가 진화한 가장 초기 단계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전체 잡음에서 이미 알려진 가까운 전파원들의 신호를 제거하여 가장 희미하고 가장 오래된, 즉 최초의 별들로부터 온 신호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스타디움 반대편 끝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들으려는 시도와 같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작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오랜 암흑기 이후 우주의 첫 불빛이 켜졌던 순간, 바로 우주의 새벽, Cosmic Dawn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니피케이션, 즉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하는 기술이 과학적 발견에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최초의 펄서 발견입니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조셀린 벨 버넬은 전파 망원경 기록이 담긴 수 킬로미터 길이의 종이 테이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프상에서 아주 작은 꼬불꼬불한 표시로 보이는 이상하고 반복적인 신호를 발견했는데, 이 신호는 1.33초마다 정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이즈나 잡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에게 이 데이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녀의 귀는 이 배경 소음 속에서 명확하고 규칙적인, 마치 메트로놈과 같은 리듬을 즉시 포착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청각은 시간적 패턴을 인식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소음과 음악, 비명과 대화, 빗소리와 발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중력파 탐색 프로젝트인 라이고 리고에서는 데이터를 단순히 컴퓨터만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비티 스파이라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리로 변환된 글리치, 즉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짧은 잡음 신호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잡음들을 분류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실제 신호와 노이즈를 더 잘 구별하도록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별 지진학이라 불리는 천체 지진학입니다. 별의 노래를 분석하면 기본 음뿐만 아니라 배음, 맥놀이, 음색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미세한 뉘앙스들은 훈련된 귀에는 하모니의 분명한 변화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행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 혹은 별이 쌍성계의 일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니피케이션은 추상적인 숫자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완벽한 패턴 인식 도구인 바로 우리의 청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니피케이션이 단순히 과학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니피케이션 작업을 하는 과학자나 예술가는 여러 창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음의 높낮이, 피치와 연결하고 어떤 특성을 소리의 크기, 볼륨화와 연결할 것인가. 어쩌면 신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펄서풀살에서 오는 신호는 드럼 소리로 표현하고 자기권의 부드러운 진동은 플루트나 신시사이저 소리처럼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낮고 불길한 울림으로 표현된 블랙홀의 소리는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선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리를 높고 맑은 톤으로 소리냈다면 우리가 받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데이터의 핵심 패턴이 보존되는 한 이러한 주관성이 이 소니피케이션이라는 방법론을 덜 과학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관성은 소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맷 루소, 나 시스템 사운즈 SY 스템 사운즈. 프로젝트 팀 같은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천문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예 하나의 완전한 음악 작품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트라피에스트1 시스템 내 행성들의 궤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각 행성의 고유한 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회전하는 움직임에 맞춰 독특하고 조화로운 멜로디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과학과 거리가 먼 일반 대중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과학적 개념들을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변환하여 경이로움과 더불어 위대한 발견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엄격한 공식의 세계와 인간 감정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우주가 단지 이해해야 할 대상을 넘어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시간적 규모 스케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우리가 익숙한 시간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시간의 틀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페르스스 성단에 있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음파 진동은 한 번의 떨림에 100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려면 1000만 년의 시간을 단 1초로 압축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의 맥동 주기는 몇 분 정도입니다. 이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웅궁거리는 소리로 변환하려면 기록을 수천 배 이상 가속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운즈 SES템 사운즈. 프로젝트에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행성들의 공존과 자전 역시 실제로는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우주의 음악을 포착하기 위해 시간을 가속시킵니다. 반대로 초고속 현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전파 폭발 FRB2는 불과 수천 분의 1 초 동안 지속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세히 듣고 분석하기 위해 오히려 시간을 느리게 재생해야 하며 이 짧은 충격을 느려서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간적 규모를 조작하는 행위, 즉 음향화, 소니피케이션은 우주의 리듬을 파악하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박동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은하의 느린 숨결과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는 별의 초단파적 비명을 모두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주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저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별의 가속된 노래나 은하간의 공허함에서 들려오는 느려진 딸깍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인간적인 시간 개념의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함에, 우주 자체의 리듬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 우주의 소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음파가 우주를 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소니피케이션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의 스펙트로그램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의 주파수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높은 음과 낮은 음, 그리고 음의 길이와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기법은 우주 신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펄서에서 오는 신호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수직선들의 배열처럼 나타납니다.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처프 신호는 주파수 증가를 보여주며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휘어 올라가는 곡선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패턴은 소리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문학자들이 이보다 더 복잡한 3차원 시각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시뮬레이션을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는 매 순간 밀도, 온도, 그리고 중력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소리로도 시각적으로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의 크기는 중력파의 강도에 대응시키고 이미지의 색상은 물질의 온도에 할당하는 식입니다. 그 결과 단순한 영상이 아닌 이 우주의 대격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시청각적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극한 현상의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이론 모델을 실제 관측 결과와 비교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시청자인 우리에게는 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소리와 이미지를 융합하여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는 우주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언어로 번역하는 또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주가 전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리, 즉 음양파는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입니다. 다만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리가 전달되려면 매질이 필요합니다. 성간 공간은 진공이지만 특정 천체 내부에는 이 매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별의 내부입니다. 별은 단단한 공이 아니라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거대한 플라스마 구체입니다. 별 내부에서는 대류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플라스마가 중심부에서 표면으로 솟아올랐다가 식으면서 다시 가라앉는 격렬한 순환이죠. 이처럼 역동적인 흐름이 음파를 만들어내고 이 파동은 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바로 천체의 진동을 유발하며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진학 아스테로시즈몰로지입니다. 따라서 별의 내부에서는 실제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굉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가스 성운, 특히 어린 별들이 탄생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의 가스 밀도는 지구 기준으로 보면 매우 희박하지만 0은 아닙니다. 근처에서 거대하고 뜨거운 별이 탄생하면 그 별의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항성풍 스텔러 와인드, 이 주변 가스를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때 가스가 압축되면서 충격파가 생성됩니다. 이 충격파는 본질적으로는 매우 느리고 파장이 긴 음파이며 성운 전체로 퍼져나가며 가스를 응축시키고 새로운 별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파장이 수 광년에 달하고 진동 주기는 수천 년에 한 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 성간 매질을 따라 이동하는 실제하는 압력파입니다. 물론 행성의 대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의 대기에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거대한 번개가 끊임없이 번쩍입니다. 만약 그곳에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바람 소리와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는 완전히 소리 없는 공간은 아닙니다. 별의 심장부에서 그리고 성운의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만의 음향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소리 외에도 우주는 점차 인공적인 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우주로 전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유명한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를 포함한 최초의 위성들은 아마추어 무선사 누구나 포착할 수 있는 단순한 신호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스푸트니크의 유명한 비비비비 소리는 우주에서 발생한 최초의 인공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명령 신호부터 우주선이 지구로 보내오는 텔레메트리, 화성 탐사선의 과학 데이터, 그리고 GPS 시스템의 신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 주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공 전파 방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떨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74년에 M13 구상 성단 방향으로 발사된 RS-15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암호화된 전파 신호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소리로 변환한다면 다양한 높낮이의 짧은 일련의 톤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적인 예시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탐사선에 실린 황금 레코드판입니다. 이 레코드판에는 여러 언어로 된 인사말과 이미지 외에도 바람소리, 빗소리, 새들의 노래, 그리고 바흐와 척, 베리의 음악 같은 다양한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전파 신호가 아니라 우주의 바다에 던져진 병 속의 편지와 같은 일종의 물리적인 기록 매체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수만 년 후 누군가 이 레코드판을 발견하여 우리 행성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류는 장엄한 우주의 교향곡에 우리만의 고유한 음표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청취하는 것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구와 우주 곳곳에서 새롭고 훨씬 더 민감한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인 SKA, 즉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수천 개의 안테나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체 집광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SKA를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만들 것입니다. SKA는 우주의 가장 초기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수소 분포 지도를 만들고 수천 개의 새로운 펄서를 찾아내고 어쩌면 가장 미세한 중력파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망원경이 생성할 데이터 양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등장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걸러내면서 익숙한 소리 패턴을 찾아내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신호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AI는 인간의 귀나 눈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우주 잡음 속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력파 관측소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간섭계 리사 발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되며 우주에서
변의 길이가 2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삼각형을 형성할 것입니다. 리사는 지구에서는 포착 불가능한 초저주파 중력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리사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의 병합, 백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 그리고 어쩌면 빅뱅 직후 초기 순간에 발생한 중력파까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례 없는 명확함으로 우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소리를 듣는 행위는 우리에게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광자, 전파, 중력파와 같은 무형의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할 때 우리는 우주를 인간화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감각인 청각을 이용해 우주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심연이 아닙니다. 대신 살아 숨쉬고 역동적이며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찬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별들의 노래, 가스의 속삭임, 퀘이사들의 포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주 만물과 더욱 친밀하고 직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빅뱅의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탄생한 공동의 순간에 직접 닿게 됩니다. 개 성운의 웅장한 울림을 청취하면 우리는 초신성이라는 용광로에서 탄소, 산소, 철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듣게 됩니다. 이 원소들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행성,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이며 우주의 소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연의 소음 속에서 만약 우리가 언젠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포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인공적이고 복잡하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신호를 말입니다. 외계지능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아이는 본질적으로 이 거대한 우주의 합창 속에서 낯선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경이로움, 환희, 아니면 공포일까요? 우주를 청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근원을 탐구하고 우리의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우리의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주에서 또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뉴트리노를 포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뉴트리노는 별의 내부 핵융합 반응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탄생하는 질량이 거의 없는 극미한 입자입니다. 이들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행성이나 별을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민감한 탐지기를 만들고 이 뉴트리노의 흐름을 소리로 변환, 소니피케이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태양의 중심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별의 심장부에서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생중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어떨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쌍소멸하면서 감마선이나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다른 입자를 방출한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특히 밀집되어 있을 은하의 중심부에서 이러한 신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신호를 소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물질의 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꿰뚫고 지나가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고주파의 속삭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웜홀이나 다른 차원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 우주에서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시공간의 독특한 왜곡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중력파 신호로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이 상상들은 우주가 얼마나 많은 미지에 그리고 들리지 않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여는 새로운 귀, 그것이 전파 망원경이든 중력파 탐지기든 뉴트리노 관측소든는 우리에게 우주의 완전히 새로운 소리의 팔레트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과학적 활용 외에도 우주의 소리들은 예술 분야는 물론 심지어 치료 분야에까지 더욱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악가와 작곡가들은 소리로 변환된 데이터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거나 아예 작품의 핵심 기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음악가는 펄서의 리듬을 가져와 자신의 트랙에 드럼 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작곡가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변동을 바탕으로 교향곡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코즈믹 앰비언트, 커스믹 앰비언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 장르를 탄생시키며 듣는 이가 머나먼 우주의 분위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각 예술가들은 우주의 소리가 빛, 색상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설치 미술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독특한 다중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실용적인 활용법도 있습니다. 차분하고 단조롭거나 느리게 변하는 소리들, 예를 들어 별들의 웅장한 울림이나 자기권의 노래 같은 소리들은 이완, 명상, 그리고 불면증 해소를 위한 사운드 테라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이유입니다. 우주의 깊고 저주파적인 소리들은 심장 박동과 호흡을 늦추고 긴장을 완화시켜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연적인 백색 소음, 아니 어쩌면 우주 소음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일상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거대하고 영원하며 평화로운 무언가를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 앞에서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먼 별과 은하의 목소리는 과학과 기술의 필터를 거쳐 우리에게 돌아와 치유의 자장가가 되어 평화와 조화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바로 그 다양성입니다. 우주는 결코 단조로운 하나의 멜로디만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의 팔레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합니다. 우주의 시계처럼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리듬을 가진 펄서의 명확한 소리가 있습니다. 폭발의 잔해처럼 카오스적이고 격렬하게 울부짖는 초신성 잔해의 잡음도 있고요. 티베트 승려들의 묵직한 연불 소리처럼 깊고 진동하는 별들의 웅궁거림이 있습니다. 섬뜩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블랙홀의 울부짖음도 존재합니다. 우리 행성의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비현실적인 지저귀임과 휘파람 소리도 들립니다. 짧고 날카로운 미스터리한 고속전파 폭발 FRB의 딸깍 소리도 포착됩니다. 그리고 은하 나선팔 속에 담긴 차가운 수소가스의 부드럽고 희미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 위에 우주 배경 복사에 영원히 새겨진 채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한때는 귀가 먹을 듯했던 빅뱅의 굉음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 하나하나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별의 탄생, 생명,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행성과 은하의 춤에 대한 이야기, 중력과 빛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향곡은 어떤 특정 작곡가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광대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탄생합니다.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에 붙어 있는 이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가 이 장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류 지성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우주는 수조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합창으로 우리에게 응답했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들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망원경도 없는데 과연 우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곧바로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자료실입니다. 나사, 유럽 우주국 ESA, 그리고 여러 대학 웹사이트 같은 곳에는 다양한 우주 현상을 소리와 소니피케이션 한 기록들을 모아둔 온라인 자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의 합창 소리나 펄서의 두근거리는 박동, 심지어 블랙홀의 웅장한 굉음까지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헤드폰으로 이 녹음들을 들어보면 그 자체가 깊은 명상 같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자리를 보여주는 플라네타리움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단순한 천체 지도를 넘어 소리화된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테마, 사운드 트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장비를 갖춘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실제로 일부 우주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유성이 남긴 흔적에 반사된 전파를 잡거나 심지어 목성에서 오는 미약한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문 천문학과 아마추어 천문학 사이에 경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주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맑은 밤하늘 아래로 나가 별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저 빛나는 점들이 모두 거대하게 웅웅거리는 플라즈마 구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스 구름이 표류하며 자신만의 전파 주파수로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펄서가 회전하며 우주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이처럼 과학적 지식에 상상력을 결합하는 사고 실험이야말로 우리가 침묵하는 천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왜 우주는 속삭이는 걸까요? 우주가 속삭이는 건 바로 그곳이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다양한 장 필드스로 가득 차 있죠. 우주는 가장 격렬하고 또 가장 고요한 우주 현상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자기파의 언어로 속삭입니다. 또한 별들의 내부 구조를 알려주는 그 진동을 통해 노래합니다. 초밀도 별의 잔해인 중성자별의 리듬으로 두드리고 은하단 속의 가스를 흔드는 블랙홀의 소리로 웅웅거립니다. 거대한 천체들의 충돌과 병합이라는 대격변 속에서 탄생한 중력파를 통해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금도 우주 배경 복사 속에 기록된 자신의 탄생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삭임을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지구의 조밀한 대기 환경이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성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전파 망원경, X선 관측소, 중력파 탐지기 등 새로운 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의 언어로 바꾸는 새로운 청취 방식, 즉 소리화, 소니피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변환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규모, 그 안에 담긴 드라마,
그리고 조화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우주의 속삭임은 우주가 차갑고 죽어있는 곳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숨쉬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잠을 청하는 이 순간, 이 우주의 소리들이 당신의 휴식의 배경이 되도록 맡겨보세요. 완벽한 고요함 대신 깊고 모든 것을 감싸는 웅장한 울림으로 가득 찬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수십억 개의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우주의 배경 소음입니다. 이 배경 위로 마치 오케스트라 속의 개별 악기처럼 때때로 다른 소리들이 나타나죠. 저기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규칙적이고 또렷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저것은 먼 펄서가 우주의 시간을 측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래의 노래처럼 부드럽고 영롱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의 현을 연주하며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다른 은하에서 온 짧고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울립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고속 전파 폭발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 들릴 듯 말 듯한 한계에서 초저음의 음표가 진동합니다. 이는 머나먼 성단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이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소리들은 하나의 거대한 심포니로 뒤섞입니다. 무려 138억 년 동안 연주되어 온 심포니이죠. 시작도 끝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 순간 그 일부입니다. 당신의 호흡 또한 리듬이며 심장의 박동 또한 우주의 맥동입니다. 이 우주의 리듬이 당신을 부드럽게 재우도록 허용하세요. 우주라는 이 거대하고 소리내는 유기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껴보세요. 당신의 잠이 은하수의 나선파를 따라 흐르는 차가운 수소의 고요한 속삭임처럼 깊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우주의 소리를 따라 떠나온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우주는 전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다양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섬뜩한 합창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초고밀도 별의 잔해인 펄서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내는 박동소리도 포착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진동을 가진 페르스스 은하단의 초대형 블랙홀에서 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깊은 저음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일 텐데요. 두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 발생한 중력파의 칩-치르프 소리, 즉 시공간 자체의 떨림을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소리, 즉 어린 우주의 포효를 만져보았고 그 메아리는 지금까지도 우주 배경 복사 속에 남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침묵은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우주는 사실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지성이 이 정보를 소리의 언어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실 인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우주의 심포니는 단순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우주는 우리가 밝혀내고 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수면 강의들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 또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우주의 소리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른 우주 물체의 목소리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우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